안녕하세요. 오늘은 나폴레옹과 함께하는 프랑스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프랑스는 볼거리가 정말 많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여행은 단순하게 먹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컨셉을 잡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컨셉을 잡아서 여행 코스를 잡게 됐고요. 한때 시골 촌뜨기였던 남자가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곳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의미와 재미를 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가보실 곳은요, 바스티유 광장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거든요. 당시 이곳은 바스티유 감옥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투옥이 되어 있었는데 1789년 7월 14일 날 시민들이 이 감옥을 습격합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곳이라서 저는 가면은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정말 별거 없더라고요. 오히려 새벽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노숙자가 있고 이곳이 전 세계의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곳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감옥 습격하고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될 수 있는 큰 사건이 되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 사건 덕분에 영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폴레옹이 평범한 장교에서 황제에 오르기까지 이런 과정들을 할 수 있었던 건 역사적 큰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동양으로 치면 삼국지, 유비관우 장비, 조조, 송건 등 영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는 황건적의 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난을 진압하면서 군웅할거가 시작되고 영웅들이 탄생하는 모멘텀이 됐었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해야 될 곳은요, 베르사유의 궁전입니다. 저는 만화책으로만 봤었던 이 베르사유 궁전을 실제로 방문하면서 정말 황홀하고 짜릿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정말 압도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역시 전 유럽을 대표하는 국가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공간에 나폴레옹과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바로 황제가 된 순간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공간도 있고요.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하는 순간을 그린 그림으로 정말 유명한데요. 당시에는 천주교 사회였기 때문에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나폴레옹이 직접 왕관을 스스로 쓰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나는 스스로 황제가 된 사람이야,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막 이런 느낌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베르사유 궁전은 루이 14세가 프랑스의 권력과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1661년에 건축이 시작된 이후로 약 50년 동안에 계속해서 확장하고 개조하면서 현재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요 볼거리는요, 왕의 방, 거울의 방, 정원, 트리아농, 마리 앙투아네트의 마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왕의 방은 베르사유 궁전의 가장 화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왕과 왕비의 거처로 사용됐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할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방마다 독특한 장식과 테마가 있어서요, 갈 때마다 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크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가면은 압도하게 됩니다. 천장부터 벽까지 정말 화려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거울의 방은 워낙 역사적으로도 다양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거울이라는 게 최첨단 하이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그런 걸 과시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방이기도 하고 17개의 거대한 거울과 17개의 창문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이 반사되는 이 빛 때문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기도 하고요.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서 많이 이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이 여기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정원인데요. 이 정원만 그냥 돌아다녀도 힐링되는 기분입니다. 이 정원의 크기가 800헥타르라고 하거든요. 이 넓은 정원을 사람이 다 일일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깎아 놨습니다. 이 의미는 왕의 권력은 자연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하학적으로 정원과 분수, 조각상 등을 배치해뒀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산책만 해도 정말 좋습니다. 뭔가 좋은 기운을 받아올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정원은 앙드레 르 노트르에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워낙 유명하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시골을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작은 마을 시골 풍경을 재현한 곳이라고 하는데 마리 앙투아네트의 개인적인 삶과 취향을 엿볼 수 있어서 한 번쯤 방문하면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앵발리드를 가면은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데요.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앵발리드입니다. 앵발리드는요, 전쟁을 많이 하면은 아무래도 부상병이라든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인데 지금은 군사 박물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나폴레옹이 과연 묻혀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도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사실은 프랑스 사람들도 여기에 나폴레옹 시신이 있을 거라고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나폴레옹의 시신이 없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나폴레옹의 시신을 보러 간다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의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방문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나폴레옹의 탄생, 황제가 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나면 이제 배고플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식당 한번 가시면 좋은데 그냥 아무데나 가지 마시고 이왕이면 나폴레옹과 관련 있는 르프로코프 식당을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식당은요 1686년에 개업한 식당이고요. 나폴레옹의 모자가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게 되면 이 나폴레옹의 모자를 딱하니 볼 수 있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여기가 바로 그곳이구나 라고 흥분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젊은 시절 나폴레옹이 참 가난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외상값을 못 내서 모자를 맡겨놓고 갔다는 일화가 전설적인데요. 그만큼 가난하고 힘없고 백없던 그런 장교가 어떻게 황제까지 됐고 전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전 유럽을 통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은 참 재미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대표하는 음식은요 코코뱅입니다. 프랑스 하면 뭐죠? 포도주가 유명하죠. 이 포도주에 절인 닭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아무래도 포도주에 절여서 고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깊은 맛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것저것 와인도 먹고 스테이크도 먹고 달팽이 요리도 먹었는데요. 달팽이 요리는 살면서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맛도 좀 괜찮은 편이었고 무엇보다도 와인이 참 맛있다. 이게 와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펠탑 방문하시면서 사진 예쁘게 찍으시고 돌아오시면은 나름 참 재미있는 프랑스 여행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리 시내 숙소를 잡았다면은 지금 제가 했던 코스는 대부분 걸어서 갈 수 있는데 딱 한 군데, 베르사유 궁전은 택시를 타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택시를 탄다면 약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는데 비용이 10만원 전후로 나오거든요. 그 점 참고하시고 되도록이면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폴레옹과 함께하는 프랑스 여행을 준비해 봤는데요. 단순하게 그냥 멍하니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찾아다니는 그런 코스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코스로 한번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됐고요. 혹시라도 프랑스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이런 코스로도 한번 다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